마지막 시간은 SEO, 그러니까 최적화 상품 등록이라는 시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적화 검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블로그로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옛날에는 파워 블로그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파워 블로거라는 말을 못 쓰게 되고요. 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최적화 블로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상위 1% 안에 들면 최적화 블로거가 됩니다. 요즘은 상위 1% 중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까지도 용어를 바꾸긴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적화가 뭐냐면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블로거, 네이버가 좋아하는 상품, 네이버 로봇이 검색을 할 때 아주 선호하는 방식, 이걸 최적화 검색, SEO라고도 합니다. 이걸 왜 하셔야 되느냐? 이왕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아주 네이버가 아주 친절하게 저희를 계속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요즘은 유튜브로 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최적화된 검색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하는 법에 대해서 일러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품 등록을 다시 해볼 거거든요. 에이? 상품 등록을 다시 한다고요? 상품 등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품 등록을 하는 사이사이에 어떤 부분을 채워야 최적화 검색이 되는지를 중간중간 일러봐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신발 등록했잖아요. 신발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니커즈를 가지고 최적화 노출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흰 배경에 상품만 나와 있고요. 색상을 따로 보여준다. 이게 사실 최적화예요. 근데 신발만 두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등록을 하시긴 하시는데, 네이버가 진짜 좋아하는 건요, 흰색 화면에 흰색 바탕에 신발만 이렇게 놓고요, 밑에 색상표만 딱딱 넣어주는 거,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네이버 로봇이 좋아하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노출이 잘 될 거거든요. 이게 SEO예요. 우리가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등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품 등록을 할 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실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미 카테고리를 다 잘 해놨잖아요. 남들 해놓은 카테고리를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요, 우리가 쓰고 싶다고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제품들을 보면 되게 이상한 상품명들을 보는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주요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계속해서 나열해 놓은 상품들이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키워드 중에 주요 키워드는 상품명에 쓰셔도 됩니다. 대신 광고할 때 메인 키워드를 쓰지 말라고 했죠.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키워드 도구나 키워드 툴이나 뭐 이런 것에 가셔서 메인 키워드를 잘 찾아내셔가지고 상품명에 만들자는 거죠.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요, 상품 노출 키워드를 조합해서 상품명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거 보면 상품명이 되게 이상한 것들도 있잖아요. 메인 키워드만 잡아서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스니커즈, 이렇게 브랜드명과 제품명과 상품군을 딱딱 표시나게 적고요. 그 뒤에 공간이 좀 남는다면 더 쓰고 싶은 건 쓰셔도 돼요. 그거 아니면요, 요렇게 메인 키워드를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외의 것들은 추가로 적어 두시는 건데요. 적을 수 있다면 최대한 적으세요. 맥스로 다 적으세요. 알고 있는 키워드 다 적어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도 주요 키워드들만요. 그게 상품명을 쓸 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올린 제품을 한번 보세요. 키워드 조합만 있습니다. 7cm만 조합이 아닌 거지, 키높이, 소가죽, 수제화, 운동화, 스니커즈,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든 상품명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광고하라 그러면 되게 비싸요. 스니커즈 광고비요? 엄청 비싸요. 운동화 광고비요? 더 비싸겠네요. 그런 식으로 상품명을 만듭니다. 또 하나, 상품명을 잘 만들었는지 우리 아까 전 시간에 했잖아요. 상품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잘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판매가와 재고 수량인데요. 판매가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최고가로 한다거나 너무 최저가 보다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건요, 인터넷에서 뒤져보셔서 표준가가 있을 거예요. 중간가가 나오면 중간가보다 조금 낮게,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요, 뭐니 해도 상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상세 페이지를요, 보세요.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사진의 개념이 있어요. 사진, JPG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의 개념이 있고요. 그거 말고요, 우리 블로그에 작성하는 것처럼 글을 쓰시고 사진 넣고, 글을 쓰시고 사진 넣고, 자, 이 두 가지 상세 페이지를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요, 저는 그 왼쪽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똑같습니다. 검색 로봇이 이걸 정보를 취합할 때요, 사진 파일로 되어 있는 글을 추출하는 게 빠를까요?
단순히 이 텍스트라고 작성한 이 글 자체를 추출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로봇에게는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 더 친화적인 거겠죠. 상세 페이지에는 텍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대량 등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포토샵으로 작성했던 그림 파일을 그대로 넘기긴 하셔야 되겠지만 네이버만 봤을 때는요, 텍스트를 꼭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상품이 몇 개 없다면 노가다를 좀 하셔더라도 모든 쇼핑몰에 가서 손으로 직접 적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HTML 등록보다는요. 글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 사진으로 올릴 때는 어떻게 SEO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사진에서는 글을 추출하지 못하잖아요. 뭐 이런 내용으로 따지면 사실 사진은 다 별론데요. 사진 중에서도 상품 등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으로 등록을 할 때는요,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HTML로 사진 막 그대로 놓고 싶으면 지금 잘 보이세요? 긴 상세 페이지를요, 자르고 잘라서 분할해서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자, 귀찮은 대신 로딩 속도가 빨라집니다. 상세 페이지 하나가 큰 JPG 파일이라면 그걸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아무리 빠른 시간으로 전송을 시켜드려도 받는 쪽에서 늦게 받으면 늦게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분할해서 잘라서 올리잖아요. 로딩이 빠릅니다. 이건 당연히 상세 페이지 좀 만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음 HTML인데요. HTML을 가지고 최적화를 말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중간에 HTML을 잠시 말하고 싶은 건데요. HTML로 등록을 하면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샵링커라든가 그런 것들로 등록을 하게 되면 대량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정도 대량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쇼핑몰 10군데로 제품을 보냈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10군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숫자 하나를 수정을 해야 되면 쇼핑몰 10곳에 모두 다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HTML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 원본이 있는 그 주소지에 찾아가서 그 원본만 고치면요, 나머지 10곳이 다 수정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HTML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량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요.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쇼핑몰은 다 이걸 쓰죠. 근데 아직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HTML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진 않을게요. 다음입니다. 상품 주요 정보. 상품 품목 고지 신고 아니면 한글 표지사항 이런 말들을 쓰는데 상품 주요 정보를 사람들이 대부분 상세 페이지 참조 요렇게 많이들 올리거든요. 귀찮아서요. 왜냐면 이거 되게 쓸 게 많아요. 너무 귀찮아요. 근데 이걸 꼼꼼하게 써주시는 게 SEO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상품이 10개, 100개가 아니잖아요. 1개, 2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 완전 올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S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AS를 어떻게 해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품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리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적어주세요. 모르시겠거들랑 다른 집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와서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단 이런 내용들은 글씨가 좀 딱딱한 관계로 또는 반품이나 교환을 바라는 고객은 기분이 이미 약간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되 필요한 얘기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무턱대고 다 해드릴게요 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고객센터 시간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냥 호기로 저희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면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주무시다가 전화 받으면 기분 안 나쁠까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됩니다 라고 기입하세요. 기분상 그냥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제전화기는 열려있으니까 언제든 전화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 4시에 전화 온다고 못 받을 수도 있거나 받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시간에 제대로 응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상품이나 구매 혜택을 주시는 걸 네이버도 좋아하고요. 고객도 좋아하고요. 네이버 로봇도 좋아합니다. 쿠폰 같은 거 발행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태그나 페이지 타이틀이나 메타 디스크립션, 이거는 고객에게 바로 보이는 내용들은 아닌데요. 로봇에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상품 등록이 끝났죠. 최적화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하는 단계에서 최적화에 알맞게 상품 등록을 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외에 상품 등록이 되고 나서 팔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고객 관리를 하고 배송 관리를 잘하고 CS를 잘하고 당연히 중요한 얘기인데 상품 등록할 때부터 검색이 잘 되게끔 신경 써서 등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노출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물론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1페이지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잘 쓴 것과 못 쓴 거는 3페이지, 10페이지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쇼핑몰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싹 훑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요, 예를 들어 HTML
시간을 가져본다든가 이런 거면 아마 중급으로 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온라인 쇼핑몰 초급 강좌는 12강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